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펀드 손실금 12억 2천만 원을 보존해준 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수사 공개와 결과 발표 시점이 객관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말 대구은행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합니다. 은행에서 수성구청으로 뭉칫돈이 흘러간 겁니다. 당시 비자금을 수사하던 경찰은 웬일인지 이 내용만 빼고 비자금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던 경찰이 석 달이 지난 지난달 초 갑자기 보도자료를 냅니다. 일부 취재가 들어와서 취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다. 뭐 공평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렸죠. 박 전 행장이 사임한 직후였고 전현직 임원들이 차기 대구은행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은행장 후보로 오르던 전직 임원들이 하루아침에 무더기로 수사 대상이 돼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대구은행 직원이라 하면서 전화가 와가 수금 사건 수사가 왜 이래 갑니까? 이래 못 하는 거야. 이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이거를 은폐하고 미래하는 거다 이래야 막 잘 못하는 거야. 지금 100% 팩트라.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시점과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 발표 시점도 논란입니다. 대구은행장 후보 면접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면접 대상자 6명 가운데 3명이 형사 입건된 사실이 경찰 발표로 면접 하루 전날 알려졌고 결국 이 3명 모두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수사는 공정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경찰의 이번 수사는 공교롭다 아니면 하필이면 또는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 경찰이 답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05년이죠. 대구 신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대구문화방송의 카메라에 잡힌 이래 수달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처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달을 포획해 무선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달을 집중 취재해온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종입니다. 2005년 1월 대구 신천에서 대구문화방송의 카메라에 처음 포착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목격이 확인돼 시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달의 이동 경로와 행동 특성, 개체수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달은 매년 평균 한두 마리씩 로드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올해 신천과 금호강의 수달에 대한 정확한 서식 실태를 알기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수달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를 못하고 지금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뭔지 또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는 게 또 목적이고. 정확한 이동 경로와 서식 실태를 알기 위해 수달을 직접 포획해 무선 발신기를 심어 추적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또한 수달의 배설물을 채집해 DNA 분석을 해 수달의 혈연 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수달이 과연 어디를 좋아하며 보금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수달을 생포를 해서 무선 추적을 하는 아주 독특한 연구입니다. 근데 사실 무선 추적을 어떤 학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자체 연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이번 수달 조사는 신천뿐 아니라 인접한 금호강 유역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대구의 야생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확보해 도시 수변 공간 이용과 하천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가 내일부터 닷새간 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11곳을 특별 단속합니다. 소각시설 등 배출시설에 설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는지,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는지 등이 주요 단속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가벼운 위반 내용은 현장에서 계도하지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고장난 것을 방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처음으로 북구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됩니다. 대구 북구청은
어린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북구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상반기 안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추경 예산 가운데 따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해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북구청은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노인 활동 공간에도 같은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수돗물을 검사해달라는 요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수돗물 수질을 검사하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신청 건수가 시행 첫 해인 지난 2014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 3,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하던 것을 내년까지는 23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 재산을 상습적으로 가져간 교장에게 중징계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물품을 상습적으로 가져간 것과 관련해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된 교장이 학교 재산에 속하는 각종 나무와 체육시설을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교육청은 공유재산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생산이 전달보다는 1.9%,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7% 늘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기계장비 부문을 중심으로 대구보다는 경북 지역에서 생산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중소제조업체 평균 가동률도 71.4%로 전달보다 2.3%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